새벽 2시 47분. 아파트 단지 안 좁디 좁은 경비실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 컵에 담긴 식은 커피가 전부예요. 그게 제 저녁이고 아침입니다. 64세 이 나이에 야간 경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16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합쳐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 월급 15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에 뭔가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겁니다. 어떤 사업이 위험한지,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가족이 권하는 투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가족 관계가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64세에 야간 경비로 근근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도 3년 전만 해도 설마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알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유혹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해봐요. 제 이름은 박경수입니다. 64세이고 지금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6시간 동안 좁은 경비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죠. 한 달 월급 15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쓰고 나면 20만 원 남는데 그마저도 아내 병원비로 다 나가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3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금 포함해서 16억이었어요.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은행이자는 고작 연 2에서 3%로 16억을 예금에 넣어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무인텔 사업이 대세라고 해요. 인건비도 안 들고 24시간 자동으로 운영되니까 아버지께 딱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혹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을만 했거든요. 지방도시대학가 근처 부지였어요. 아들이 보여준 사업계획서도 그럴듯했어요. 초기 투자 15억, 월 매출 예상 1,500만 원, 순이익 800만 원이고 2년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16억 중에서 15억을 무인텔 사업에 투자하기로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도 아들이 하고 건물 계약도 아들이 처리하고 저는 그냥 돈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게 제가 범한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돈은 제가 댔는데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죠. 무인텔이 문을 연 첫 달 매출이 1,200만 원이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달콤한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화려했던 그 시작이 어떻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첫 달 매출 1,200만 원을 보았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35년간 월급쟁이로 살면서 한 달에 1,200만 원을 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기 바빴어요. 무인텔 사업 정말 대박이야. 첫 달부터 1,200만 원이야. 골프 모임에서도 동창회에서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인텔 이야기뿐이었어요. 마치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처럼 느꼈거든요. 아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정도 매출이면 2년 안에 원금 회수는 확실하고 3년 차부터는 순수익만 연간 1억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노후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연간 1억?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평생 벌어본 적 없는 돈이었거든요. 아들이 보여준 사업 계획서를 지금도 기억해요. 컬러풀한 그래프와 함께 5년 후 예상 자산 50억까지 나와 있었어요. 50억. 제가 평생 벌어본 돈의 3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했어요. 3천만 원을 들여서 각 방마다 테마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와이 테마, 유럽 테마, 모던 테마 65인치 TV에 최고급 침대까지. 아들이 차별화가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케팅비로도 500만 원을 썼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까지 만들고 전문 사진작가까지 고용해서 방 사진을 예쁘게 찍었어요. 2022년 3월 15일 드디어 오픈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사업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첫 주 300만 원, 두 번째 주 450만 원, 세 번째 주 600만 원. 매출이 계속 올라갔어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또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벌써 매출이 주 단위로 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예약 현황까지 보여줬어요. 아내도 완전히 신나 있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네. 이번 가을에는 일본 여행 가자.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첫 달 매출 1200만 원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다고요. 매달 10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에 돈 넣어놨다가는 물가도 못 따라가. 뭔가 사업을 해야 해. 무인텔 사업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벌써 2호점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볼 만해요. 정말 대박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혹했어요. 1호점이 이렇게 잘 되는데 2호점까지 하면 정말 대박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첫 달 매출이 좋았던 이유가 단순히 오픈 이벤트나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3월 새 학기라 지방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성공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첫 달 매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그 숫자에만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바로 이때부터 저에게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성공에 취해서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신호들이요. 그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두 번째 달이 되자 매출이 8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첫 달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나 줄어든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곧 회복될 거야. 완전히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범한 실수는 돈만 대고 손을 뗀 거였어요. 16억을 투자해놓고 실제 운영은 아들에게 완전히 맡긴 거였어요.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고 아들이 모든 걸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매출 보고만 받았어요. 아버지, 오늘 매출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경쟁업체는 어떤지 전혀 몰랐어요. 제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구경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도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회사에서 기획 업무했다고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맹신했어요.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저지른 실수는 고정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였어요. 처음 사업 계획서에는 임대료 400만 원만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보험료까지 합치니까 월 600만 원이 나갔어요. 매출이 800만 원인데 고정비가 600만 원이면 2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여기서 청소비, 세탁비, 소모품 빼면 실제 순이익은 거의 제로였어요. 심지어 적자인 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임시적인 현상이라고만 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저지른 실수는
관리 인력 없이 시설만 믿었다는 거였어요. 무인텔이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손님들이 체크인을 못하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방 청소도 누군가 해야 하고, 고장났을 때도 누군가 수리해야 해요. 결국 아들이 매일 현장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손님들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리뷰도 점점 나빠졌어요. 방이 더럽다. 시설이 고장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 체크인이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네 번째로 제가 범한 실수는 지역 민원과 세무조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3개월 차에 큰일이 터졌어요. 근처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젊은 손님들이 밤늦게 시끄럽게 한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 영업 신고까지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무인텔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가 필요했어요. 소방서 신고, 보건소 신고, 구청 신고 등등. 아들이 일부는 빼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만 500만 원을 물었어요. 세무서에서도 나왔어요. 매출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고요. 추가 세금으로 또 3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아픈 실수는 아들의 배신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5개월 차에 일어났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져서 월 50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아들에게 대책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 떼겠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16억을 투자해놓고 아들이 갑자기 손을 떼버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며느리한테 부탁해도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혼자 무인텔을 운영해야 했어요. 64세 나이에 무인텔 시스템을 배우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졌어요. 월 30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 망하는 사업이구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월 매출 300만 원인데 임대료가 600만 원이면 적자가 300만 원씩 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7개월 만에 무인텔 문을 닫았어요. 15억을 투자해서 7개월 만에 문 닫은 거예요. 인테리어비, 보증금, 장비값 모든 게 날아갔어요. 건물주는 보증금도 안 돌려줬어요. 임대료 연체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15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실수가 있나요? 특히 돈만 대고 손 떼는 건 정말 위험해요.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지켜줄까요? 하지만 진짜 절망은 이제부터였어요. 15억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15억이 사라진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밤 12시가 넘어서야 고백했어요. 여보, 미안해. 무인텔 사업이 망했어. 돈이 다 날아갔어. 아내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15억 다 날아갔다고 했더니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진 거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내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 건강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말하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 악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매일 병원에 가야 했고 약값도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30만 원도 부담이 됐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욕심 부리다가 아내까지 아프게 만든 거잖아요. 아들과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나중에 둘째 아들 통해서 들어보니 큰아들이 저희를 피해서 이사까지 갔더라고요. 16억을 날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일 견디기 힘든 건 친구들 시선이었어요. 예전에 무인텔 사업 자랑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골프 모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돈이 없어지니까 관계도 끝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였어요. 무인텔 문 닫으면서 여러 곳에 빚이 생겼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었거든요. 카드도 정지되고 대출도 받을 수 없고 64세의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손자를 못 보게 된 거였어요. 큰아들이 연락을 끊어버리니까 손자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손자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아내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말도 안 하고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면 아내라도 편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결국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64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면접 볼 때 정말 참담했어요. 35년간 회사 다니면서 부장까지 했던 제가 64세에 경비 면접을 보고 있으니 다행히 야간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150만 원. 35년 전 신입사원 때보다도 적은 돈이었어요. 첫 출근 날 경비실에 앉아서 CCTV 모니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전만 해도 16억을 가지고 있던 제가 지금은 월 150만 원 받는 야간 경비가 돼 있으니 아내 병원비, 생활비, 월세 내고 나면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고깃집 가서 몇십만 원씩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사치였어요. 지금 제가 이 경비실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소중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3시예요. 경비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으면서 항상 생각해요. 3년 전 이맘때는 16억이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겠죠.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혼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됐어요. 첫 번째 깨달음은 제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였어요. 16억이 있으면서도 더 벌려고 했어요. 은행이자 3%로는 성에 안 찼거든요. 그 욕심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16억이 있을 때도 사실 불안했어요.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요. 지금은 월 150만 원밖에 못 벌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좋지 않지만 아내가 가끔 말해요. 그래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네 번째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당뇨로 고생하는 걸 보니까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는 진짜 친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니까 대부분 떠났지만 중학교 동창 한 명이 연락했어요. 경수야.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6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창피했는데 해보니까 할만했어요. 젊은 주민들이 경비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보람을 느껴요. 일곱 번째는 단순한 삶의 소중함이었어요. 1억이 있을 때는 투자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지금은 단순해요. 안전하게 근무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들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워요. 여덟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었어요. 1억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잠자리,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모두 감사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배우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16억을 잃었지만 값진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큰 돈을 벌겠다고 위험한 도전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족, 안정된 일상의 소중함을 먼저 느껴보세요. 모든 걸 걸고 하는 도전은 위험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새벽 4시가 되었네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노후에는 절대 잃지 마세요. 더 벌려고 하지 마세요. 60대가 넘으면 다시 일어설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은행 이자가 적어도 안전해요. 사업하고 싶으시다고요? 특히 가족이 권하는 사업은 더욱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의 10% 이하로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 돈만 대고 손 떼지 마세요. 두 번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건강한 몸, 함께 사는 가족, 따뜻한 집, 하루 세끼 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아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세 번째,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는 64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살 수 있어요. 실패도 배움이에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16억을 지켜주는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 16억을 잃고 나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잃기 전에 미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보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감사합니다.